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음성 언어 처리 연구하고 있는 조원익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공개 가능한 한국어 음성 번역 코퍼스 구축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KOSPE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코스피라고 읽을 것 같아서 네, 코스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음성 번역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데이터셋이 어떤 것이 있는가와 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음성 번역 코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렇게 만든 코퍼스는 어떤 세부사항을 갖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성능을 검증했는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 번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번역도 있고 음성 인식도 있고 그런 과정으로 많이들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이제 소스 랭귀지의 음성을 타겟 랭귀지의 텍스트 혹은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이제 텍스트로 변환하게 된다면 스피치 투 텍스트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음성으로 변환하게 된다면 스피치 투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이 될 텐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기계 번역을 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음성 합성까지 되면 이제 S2T나 S2S 파이프라인 음성 번역이 되고요. 이제 엔드 투 엔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풀리 엔드 투 엔드로 웨이브 투 웨이브로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웨이브 투 텍스트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델 프리 트레이닝을 추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때 쓰이냐? 어, 이것도 경우에 따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 이제 국제 학회 같은 데 실시간 통역을 하게 된다면 주로 이제 영어로 발화를 할 테니까 from English translation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to English translation이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특정 언어가 있는 영상의 번역이라거나 뭐 한국어 영상도 그렇고 또 여행할 때 영어로의 동시 통역을 하게 된다면, 이럴 때는 상대방도 이제 잉글리시라는 그런 좀 공용어를 알아들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 to English translation이 좀 더 중요하게 될 거고요. 또 두 방향이 모두 중요할 때는 뭐 영어를 공용어로 한 국제회의 같은 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음성 번역은 이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연구가 되어 있고, 엔드투엔드에서만 캐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바뀌게 되면 사라지는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수 있고, 또 한국어를 메인으로 제작한 영상들이 최근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 번역 및 음성 인식 번역 데이터셋 자체는 이제 최근 음성 번역 엔드투엔드 데이터셋도 뭐 머스트시라거나 테드 터크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커먼 보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커버스트, 그리고 유럽 의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발 ST 같은 경우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ASR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리브리 스피치라거나 테드리움 같은 데이터,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WMT 태스크들에서 배포한 데이터들, 그리고 오픈 서브타이틀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에 관련한 데이터들이 이제 아래 GitHub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 논문을 아카이브에 올렸더니 저희 논문도 함께 아카이빙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아무래도 이 음성인식 번역 데이터셋 현황 자체는 좀 인도 유러피안이나 중국어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한국어를 소스 스피치로 가지는 데이터셋들이 확실히 좀 부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성 번역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소스 스피치로 하는 데이터셋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음성 번역 데이터셋처럼 그 위에 어노테이트를 할 수 있고 버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렇게 해서 제작하게 된 것이 이 Korean Speech to English Translation Corpus, 이제 줄여서 코스피라고 줄였고요. 이제 파파고의 펀딩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인터스피치 2021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렸고, 이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음성 번역 코퍼스란 게 일단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제 앞에서도 몇 번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이란 것은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에 열려 있는, 즉 재배포나 수정의 자유가 있는 것, 그리고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접근 가능한 그런 억세스블한 데이터, 또 리서치나 인더스트리 모두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일수록 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물으면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은 펀딩이 필요할 거고,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활용한다라고 하면 라이센스가 좀 자유로운 코퍼스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은 이제 총 3가지 스텝이 될 것 같아요. 스크립트 일단 만든다. 그걸 녹음한다, 번역한다. 이제 얘기만 들어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스텝인데 좀 굉장히 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라이센스가 비교적 자유로운 코퍼스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처음엔 AI 허브에 160만 개 정도에 있는 번역 데이터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번역 데이터 자체를 어딘가에 올릴 순 없고 그 음성 데이터 녹음을 한 것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도 처음에 고려를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딱 그 어플리케이션 폼 같은 게 별도로 없어도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하고 싶어서 라이센스가 비교적 자유로운 코퍼스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한 코퍼스는 이제 KSS와 제로스 같은 데이터는 이제 음성 인식에 활용되고 있는 코퍼스고, 이제 기타 어노테이티드 코퍼스나 로우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스타일K QC 혹은 이제 심리학과의 인간과학 연구실에서 만든 코비드 이모셔널 다이어리 데이터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음성인식 코퍼스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규병 님이 옛날에 공개를 해주셨던 코리안 싱글 스피커 스피치 코퍼스가 약 13,000개의 싱글 스피커 녹음, 그리고 스크립트와 번역까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경우 도메인은 텍스트북 도메인이라서 좀 일상 대화와 가까운 그런 스크립트가 많이 들어있고, 제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 아틀라스 가이드에 계실 때 조태영 님이 공개해 주셨던 그 3,000개 유니크한 문장으로 구성된 22,000여 문장의 녹음인 제로스 데이터이고, 한 115명 정도의 발화자로 대부분이 뉴스 도메인의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현 51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ASR 학습이나 평가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코퍼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했을 때, 이제 KS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물론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번역까지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싱글 스피커로만 제공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좀 포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장으로 새롭게 녹음을 진행을 했고, 이 경우 트랜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컨대 텍스트만 주고 성우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난감하다 하면은 그 경우 트랜슬레이션을 참조하면 조금 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읽어 녹음을 해달라는 것을 주지를 했었고요. 또 제로스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번역만을 진행을 했는데, 이 경우 도메인 스페시픽한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뉴스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제 기자나 아나운서, 앵커 등의 이름이 뭐 목적어나 주어로서가 아니라 호칭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좀 존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엔 뭐 콤마를 앞에 붙여주고 번역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물론 이런 부분은 음성 인식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번역을 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좀 주의를 했고요. 또 인명, 장소, 사건 등의 네임드 엔티티에 대한 번역 방식을 좀 통일을 해야지 나중에 그 컨시스턴트한 번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공식 명칭이 있을 때는 그걸 활용을 하고, 그게 없다면은 이제 리바이스드 노마니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번역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또 기타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코퍼스는 아니지만 공개된 텍스트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구축했던 스타일 KQC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도메인에 3만여 문장 및 해당 문장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6가지의 토픽 그리고 4가지의 스피치 액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휴먼 팩터 사이클로지 랩에서 공개해준 코비드 19 이모션 다이어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기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을 위해 수집하였고,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아니면 민감한 사항들은 최대한 작성자에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지가 되었고, 실제로 한번 휴먼 검수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일기별로 그 작성한 사람이 그라운드 트루스 감정을 최대한 2개씩 기재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 있는 모든 문장들이 해당 감정에 그 얼라인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각 다이어리에서의 작성했던 화자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메타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했냐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스타일키 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치나 주어 생략, 간투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어 스크립트예요. 그리고 또 원문이 문장 부호를 포함을 하지 않고, 또 같은 인텐트에 대해 5개의 인포멀한 문장이나 포멀한 문장이 한 세트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10문장 한 세트로 존재하는데, 좀 이거를 예시를 보면은 뭐 삼성이랑 애플 중에 AS 서비스가 더 좋은 곳이라는 그런 개념을 묻고자 하는 얼터너티브 퀘스천이고, 그리고 좀 포멀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위에 5가지 스크립트가 그 문장들이 되고요. 좀 인포멀하게 물어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5가지 스크립트가 그러한 해당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의 문장이 한 세트로 존재하고, 이런 게 3000세트 존재하게 되는데, 네, 이걸 녹음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스피치 액트를 반영을 해서 인토네이션을 줄 것을 주지를 했고, 또 도치나 간투사 등이 텍스트상으로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여기에는 따로 보이지 않는데 뭐 혹시 막 그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간투사들이 어색할 수 있는데, 이를 듀레이션 등을 통해 조절해 가면서 읽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또 문장이 인포멀한가 포멀한가에 따라 읽는 톤을 다르게 할 것. 뭐 예컨대 동료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손윗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 가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요. 번역 같은 경우에 이제 포멀리티가 번역 과정에서 최대한 좀 반영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 번역가 분들이 한 분이 번역하고 한 분이 검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사용되는 단어의 포멀리티나 문장 구조 등에서 이런 걸 반영해 달라. 예컨대 뭐 AS 서비스가 삼성이랑 애플 중에 어디가 더 좋은가요?라는 포멀한 문장에서는 Which one offers better warranty services, 삼성 or 애플 이렇게 묻지만,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인포멀한 문장인 AS 삼성이랑 애플 중 어디가 더 낫냐는 문장에선 What's the better one in terms of warranty services?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영어 1화자는 아니라서 확실하게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장 측면에, 그러니까 포멀리티 측면에서 약간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대비가 있을 수 있도록 번역을 진행했고, 도치나 간투사 역시 번역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00문장이 전체적으로 녹음 및 번역이 되었고, 또 코비드 이모션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작가 한 명당 5개 일기를 작성합니다. 또 이제 각 일기는 5개에서 15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게 인터넷으로 크라우드 소싱 웹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코퍼스들과 달리 텍스트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는 영단어나 특수기호나 이제 조금 막 심볼들 중에서 실제 시멘틱이 있는 심볼들,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요. 뭐 은어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짰는데, 녹음할 땐 이제 작가 한 명의 일기는 웬만하면 한 사람이 전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어요. 이제 그래야 그 읽는 사람도 어느 정도 다큐먼트에 이입을 하고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작가의 나이나 성별과 녹음자의 나이 성별이 어느 정도는 그 얼라인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완전히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녹음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맞추진 못했지만, 2개를 다 맞출 수 없다면 최소한 성별은 맞출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또 제공된 감정을 모든 문장에 반영을 하진 않아도 각 일기에서 좀 릴러번트해 보이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문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또 영단어나 숫자는 독법에 맞게, 그 한국어 같은 경우는 뭐
뭐 3이라고 써 있어도 3개로 읽을 수도 있고 3일로 읽을 수도 있고 3번째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독법에 맞게 읽을 것을 주지했고 또 특수 기호는 확실한 경우엔 읽고 그렇지 않으면 임플리시트하게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건 이제 뭐 근데 유유나 크크 같은 건 좀 그래도 예, 싱글 서브 캐릭터로 등장을 하더라도 좀 확실한 경우인데 뭐 그 특수 기호 쉬프트 6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읽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땀땀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임플리시트하게 반영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컨벤션을 번역에도 동일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번역과 녹음이 좀 온라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단어 같은 것도 가끔 등장을 했는데 그런 건 그대로 놔두도록 네, 주지를 했고 또 일기의 특성상 주어 생략이 좀 빈번해요. 이게 가장 좀 크리티컬한 점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각 문장이 이제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앞에 퍼레퍼런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그런 경우라도 최대한 그 독립적인 문장으로 트레이닝이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지를 번역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59세의 그 여성분이 작성한 일기인데 이게 첫 번째 다큐멘트고 센텐스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전체의 이모션은 이제 화남이나 불쾌함이고 내용을 보시면은 과일 야채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작년보다 3배, 4배는 보통이다. 근데 이렇게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화나거나 불쾌했던 일을 쭉 작성을 해주셨고, 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에 맞게 번역한 모습을 오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역시 한 3만 1000개 정도의 문장이 존재를 하고요. 어, 이걸 위해서 네네 한 5,000개 약 5,000개가 넘는 다큐멘트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이제 로우 텍스트만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한국어 스크립트의 정제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 음성과 번역을 페어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스크립트는 중간 단계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정제가 완벽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점이었는데 다만 이제 번역 컨벤션을 통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의 평가에서는 그런 점을 하나 느꼈고 또 음성과 번역이 완전히 얼라인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제 생각에는 영어보다 좀 더 프로소디에 민감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 KQC에서는 스피치 액트를 그리고 코비드 이모셔널 다이어리에서는 이모션을 좀 메타데이터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음성 인식이나 번역 코퍼스를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예산 확보나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느꼈고 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퀄리티 좋은 번역 코퍼스 확보의 필요성도 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코퍼스 확보 과정에서. 네, 여기까지가 구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이거의 전체적인 스태티스틱 한번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이제 전반적으로 세부 코퍼스에 대해서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스나 스타일 KQC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n 커머셜 조건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코퍼스에 좀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KSS나 코비드 ED 같은 경우에는 non 커머셜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리믹스나 디스트리뷰트는 가능하지만 이제 커머셜하게 좀 명시적으로 뭔가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다양하게 분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어, 그리고 네, 각 원문 텍스트의 특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트레인 데프 테스트에서 데프 테스트가 트레인에 비해 굉장히 좀 적은 편인데 SLU나 아니면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에서 보통 트레인을 좀 많이 배정을 하는 그런 컨벤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엔드 투 엔드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의 학습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좀 트레인을 많이 배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스피커들 사이에 중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 한 200명, 300명 사이에 스피커들이 분포할 그런 좀 다양성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itHub 레포지토리를 통해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프리리 다운로더블한 항목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폼 없이도 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은 스피치 파일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파일 리스트와 그거의 영문 번역 그렇게는 그냥 바로 제가 연동한 드롭박스 링크를 통해서 바로 다운이 되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을 하시면은 한국어 스크립트와 그리고 스타일 KQC 코비드 ED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타데이터들도 함께 다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공을 드리는 이유는 코비드 ED를 배포를 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 폼을 받기 때문에 그것과 온라인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이 따로 언더 리퀘스트로 제공하는 항목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how to 같은 것을 배쉬에서 하시면은 아마 바로 다운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은 GitHub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이제 언더 리퀘스트로 작성하신 내용도 뭐 왜 다운을 받으시는 건지 뭐 간단히 체크하는 문항과 또 이런 라이센스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체크 같은 것을 받고 제가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수동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좀 이걸 자동화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항상 또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베이스라인 모델 검증을 이제 ASRMT 파이프라인으로 검증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엔드 투 엔드로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ASRMT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리코그니션 음성 인식 툴킷으로 음성 인식을 하고 또 활용 가능한 MT 머신 트랜슬레이션 API로 이제 여기도 이제 만들어 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뽀로로에 존재하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시스템하고 파파고에서 제공되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API 그렇게 두 개로 활용을 했고요. 엔드 투 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페어식 그 스피치 투 텍스트에 머스트C 레시피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바닐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한 것 그리고 ASR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디코더 파트를 파인 튜닝하는 것 이제 여기선 이제 AI 허브의 한국어 음성 인식 코퍼스를 활용을 해서 ASR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한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신택틱한 음성 번역 데이터로 웜업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여기선 AI 허브 한국어 음성 인식 코퍼스를 파파고 API를 통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걸로 웜업을 하고 저희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거에 관한 전반적인 성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ASRMT 파이프라인 성능이 엔드-투-엔드 모델보다는 높습니다. 아무래도 ASRMT 파이프라인 각각의 모듈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고 또 잘 동작하는 모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잉글리시 투 저먼에서 보여준 경영과는 약간 다른데요. 한국어 신텍스가 영어와 판이하다는 점도 그 하나의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요. 뭐 잉글리시 투 저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무래도 스피치 투 텍스트이다 보니까 뭐 스크립트로 알파벳을 쓰냐 뭐 그런 거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뭐 어쨌든 그 잉글리시 스피치에서 심볼 레벨로 리프레젠테이션 했을 때의 그런 리프레젠테이션하고 실제 나중에 그거를 저먼 텍스트까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그렇게 큰 차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국어에 비해서는 그런 점이 좀 많은 차이를 나타내준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의 활용이 좀 많이 효과적이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분류가 2.6이었는데요. 이제 ASR 프리트레이닝을 하니까 이게 한 5.9 정도로 늘었고 이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AI 허브로 트레인한 모듈 자체의 WER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웜업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그 웜업 데이터 그 ASR 코퍼스를 번역한 것 자체를 ST
했을 때 블루 스코어가 35.7 정도였는데 이제 이것만 활용했을 때는 저희 데이터셋으로는 8.7 정도가 나왔지만 여기에 저희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었을 때 18.3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이 점에서 아무래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프리트레이닝 방식이 여기서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신택틱한 정보들까지, 그러니까 지식들까지 반영을 해서 알고리즘을 짜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처 적지 못했던 이제 프레트레이닝 코퍼스와의 오버랩 같은 것도 저희가 AI of 데이터에 어떤 종류의 문장들이 있는지까지 다 체크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만약 거기에 있는 류의 문장들과 가까운 서브코퍼스에서 조금 더 성능 증가가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아직은 퓨처 워크로 남겨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 성능 검증 과정까지 현재는 레시피로 GitHub 레포지토리에 올라가 있어서 일단 특정 버전 페어시크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약간 한계점이긴 한데 저 점은 추후 조금 더 나은 레시피가 나오게 될 수 있다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모델들의 구현에 관해서 현재까지는 페이퍼에 서술할 공간도 없고 이제 레포지토리에 올리기도 약간 빡세서 현재는 별도의 배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추후 그 점에 관해서는 논의를 한 다음에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데이터 구축을 한 과정과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나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한국어 종단형 음성 번역 연구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CC BY 라이센스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수정 재배포 가능한 형태로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을 장려한다라는 의의를 가져가려고 하고 한국어와 영어가 좀 다른 신텍스를 가지지만 종단형 음성 번역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저희 저희가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올리지라는 생각으로 올리긴 했었는데 혹은 어떻게 올렸지? 좀 그런 생각을 올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링귀스틱한 차이점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머신 트랜슬레이션 쪽에서는 논 오토그레시브 방법론들이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프리트레인드 그 ST 모듈에 적용을 해갖고 파인 튜닝으로 도메인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음성인식 데이터로도 쓸 수 있고 번역 데이터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활용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펀딩을 해준 네이버 팝하고와 이제 번역을 도와주신 렉스코드 그리고 녹음을 도와주신 그린웹 에버영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프로젝트를 처음 팝하고에서 견인해 주었던 이제 지영님이나 은정님께도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너무 칼같이 지켜주셔가지고 네, 그렇네요. 여러 가지로 감탄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 기업과 기업이 연결돼서 되게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잘 마치신 것 같은데 혹시 청중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청중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자면 네. 아까 보니까 아마 패러그래프 전체에서는 감정이 이제 그러니까 고구마 사러 갔는데 그렇죠. 이 패러그래프 전체는 불쾌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이제 불쾌하고. 근데 중간에 보면 도착하니 다행스럽게도 고구마 박스들이 마트 문 밖에 쌓여 있었다는 이제 불쾌한 감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읽으시는 분은 아마 전체가 감정이 불쾌하다 보니까 좀 불쾌하게 읽으실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서만 해피하게 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쾌한데 조금 다행이다. 약간 이런 정도의 어떤 그레디가 좀 다른 정도성만 조금 다른 정도일 것 같아서 이렇게 듣거나 구축하시면서 이런 패러그래프 단위의 감정들을 처리하는데 혹시 혼선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음,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오히려 패러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혼선이 좀 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 도착하니 다행스럽게도 고구마 박슬이 마트 문 밖에 쌓여 있었다라는 문장만 딱 줬으면은 아마 뭐 뉴트럴하게 읽거나 좀 밝게 읽거나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오히려 네, 맥락이 있어서 네,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화나거나 불쾌한 감정을 유지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센텐스 단위의 이모션보다 조금 더 컨텍스트 반영한 리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감성분석적으로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거나 할 텐데 아, 네. 질문하시기는 어려우시나? 혹시 그 질문 지영님 같은 경우에 엔드투엔드와 파이프라인이 인퍼런스 속도 차이는 많이 났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아무래도 저게 디바이스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파이프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 타임을 재보진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스테이지를 여러 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엔드 투 엔드 트랜슬레이션에서 묘한 특징이 있다면은 그 약간 언어학 배울 때도 그 문장들 중에 단어들은 중간중간 이상한데 신텍스는 맞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이 엔드 투엔드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오답으로 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관찰했습니다. 음, 네, 음, 네, 이제 민주님이 번역 데이터 구축할 때 텍스트 번역 데이터 구축하는 경우와 비교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가 물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와 번역을 두 개 다 읽으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상상을 하면서 읽는데 그거를 그 성우한테 주지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번역과 원문에 같이 들어있는 뭐 센티멘트나 스피치 액트가 반영되지 않는 형태로 읽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구축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듀레이션 같은 경우 것도 잘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듀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아까 그 호칭이 있으면 예예. 다음에 이제 쉼표 같은 거를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제로 네, 그 네. 제로스 데이터는 근데 쉼 그것도 음성 인식 코퍼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쉼표가 없었어요, 원문에는. 음, 그래서 그거를 읽은 사람들은 아마 그러니까 제로스 데이터는 원래 다른 그 조태영 님이 주도를 해서 녹음을 해서 공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건들 수는 없었는데 최대한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섬세하게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혹시 뭐, 청중 중에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약간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었다는 뜻인 거죠? 아, 이걸 제로스 원문을 뭔가 보신 분이면 약간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냥 사람 이름이 제일 앞에 있고 문장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 그게 원래는 음, 소개되는 기자 이름인데 뭐 송영숙 기자 하고 다음에 바로 문장이 시작해요. 그래서 약간 그냥 번역기에 넣으면 아마 잘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서 그 네, 사람이 주어인 것처럼 번역이 될 확률이 높네요. 네네 맞습니다. 성현님이 또 코비드 ED에서 보여준 예제 두 번째를 보면 고구마가 컨텍스트 네 데이터 네 문장 순서는 다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 그 파일 네임 자체가 유저네임, 에이지, 젠더, 더큐멘트, 센텐스를 컨캐티네이트 한 거라서 그 순서는 다큐멘트나 순서들 같은 것도 다 알 수 있고 또 사실 트레인 데브 테스트 스플릿 과정에서도 그 다큐멘트들이 안 잘리게 했습니다. 뭐 스타일 KQC 같은 경우에는 저 10개 세트들이 보존되도록 했고 코비드 1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트 단위가 안 잘리도록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